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유튜브 영상 찍는 일주일이 엄청 빨리 가네요. 요즘 2030 청년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 3월 2983건에서 4월달 3186건, 5월달 3420건, 6월달은 아직 이제 집계가 안 끝났는데 다음 주까지 집계가 끝나보면 알겠지만 오늘 현재 기준으로 3708건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일주일간 신고를 하면은 한 4000건 육박하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4000건 기준으로 넘을 수도 있고 바로 육박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수치는 작년 7월 거래량이 644건이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엄청 늘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은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올라가는 거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도 청년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 얘기 또 올라간다는 분들 얘기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면은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시장의 흐름을 보고 어떤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목돈을 모았다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7월달 거래량은 조금 저조해 보여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이게 혹시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산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대나무처럼 쭉 우상향해서 오르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가격이 우하향해서 쭉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계단식 상승. 가격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IMF 때 그래프 국민은행에서 주택 매매 지수 또 전세 매매 지수 이거 발표한 거 한번 보세요. 이 발표한 거 보시면은 IMF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이제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사도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은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간의 판단, 순간의 전략, 단기 전략, 판단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실물자산 가격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반등하고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반등하다가 가격이 또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이제 가격 창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창조된 가격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5년 뒤에 보면은 분명히 10년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해 있다. 지금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로 저는 소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통화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IMF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10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2년 말 현재 32,000불이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IMF 때 우리 통화량이 640조였는데 작년에 3,780조였어요. 자, 이런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해 보면은 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소득이 32,000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간다. 또 통화량이 3,800조를 넘어서 이게 4,000조, 5,000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실물자산 가격도 우상향해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가격 결정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전 이론이죠. 애담 스미스가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고전적인 경제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 시장은 공급이 지금 부족한 시장이죠.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 지난 한 5년 동안. 그거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가격을 결정하지만 부동산 가격에는 금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은 7월 거래량이 약간 부진한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예금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코피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는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살짝 오른다라고 해서 계속 이게 오를 거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연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 빅 스텝이다,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연말까지 갈 것이다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승 기조가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에서 4번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이 됐는데 지금 주담대 금리는 살짝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보면은 이제 매매 전망인데요. 국민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은 매매 지수가 전망치가 지난해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51 정도 됐었어요.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100 이상이면 이제 가격이 완전 반등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근데 12월 달에 51, 지난 1월 달에 65, 2월 달에 70.5.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지난 5월 달에 9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99.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7월 지표가 나와보면 아마 매매지수 전망치예요. 전망치가 100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이런 좀 변동성, 금리의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청년들 안심하시고, 작은 계획이 서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